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미지 처리 팀에서 From Post to Identity Training Pre-Personal Re-Identification via Feature Centralization 논문의 발표를 맡은 이진주라고 합니다. 저희 이미지 처리 팀께서 그 자료 조사를 도와주셨습니다. 네, 우선 해당 논문의 연구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펄스 리아이디, 즉 인물 재직별은 서로 다른 카메라에서 동일한 인물을 찾아내는 컴퓨터 비전의 핵심 과제입니다. 하지만 기존 리아이디 모델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지 품질 저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해상도나 가려짐 같은 문제로 인해서 이미지 자체가 인물 정보를 제대로 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델 자체의 한계가 있습니다. 딥러닝 기반 모델들이 추출한 특징에는 노이즈가 섞여 있어서 인물의 정체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확도와 검색 성능이 저하되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 논문에서 학습 없이도 특징을 중앙화하는 반복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 학습 없이라는 거는 그 리아이디 모델의 백본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크게 세 가지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트레이닝 프리 피처 센트럴라이제이션으로 모델 학습 없이도 특징을 아이덴티티 중심으로 모아서 노이즈를 줄이고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덴티티 가이디드 페데스티안 제너레이션이라는 IPG라고 하는데요. 기존 겐이나 디퓨전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리아이디 모델의 아이덴티티 피처를 조건으로 활용하고요. 다양한 자세와 상황에서도 동일 인물의 고품질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네이버 피처 센터라이제이션, 줄여서 NFC라고 하는데 이는 재랭킹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거리 행렬 기반으로 잠재적인 양성 샘플을 발굴하고 특징을 보강하는 방법입니다. 즉, 본 논문은 특징 노이즈를 줄이고 학습 없이도 더 강력한 아이덴티티 표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Person Re-Identification에 대한 연구로는 기본적으로 CNN과 VIT 기반의 딥러닝 모델들로 발전돼 왔습니다. 전통적으로는 CNN이 주류였지만 최근에는 VIT가 전용 문맥을 활용해서 강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학습 전략으로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을 뽑아내는 과정인 피처 익스트랙션, 추출된 특징 벡터들 간의 거리를 학습해서 신원을 잘 구분하도록 특징 공간의 구조를 학습하는 매트릭 러닝과 관련된 연구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데이터셋으로는 일반 사항 벤치마크를 제공하고 있는 마켓 1501, 좀 가려진 문제에 대한 벤치마크인 오클루디드 리아이디, 가시광선의 적외선 매칭에 대한 데이터셋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는 피처 엔핸스먼트, 즉 모델이 사람 간 차이를 더 잘 구분하도록 특징의 품질을 높이는 방향에 대한 연구입니다. 고전적인 데이터 증강에서 출발해서 일부 연구는 생성과 특징 추출을 결합해 정체성 관련 부분을 분리하고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겐 계열 같은 경우에는 좀 학습 불안정성과 모드 붕괴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고요. 이에 대한 보완으로서 리랭킹 기법을 통해서 거리 보정으로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펄슨 제너레이션 모델에 대한 연구입니다. 겐 기반 생성은 세 가지 축으로 발전해 왔는데요. 스타일 트랜스퍼 겐은 주로 좀 카메라 배경, RGB, IR과의 도메인 변환을 지원을 하고 있고, 포즈 트랜스퍼 겐으로 동일 인물의 다양한 자세를 합성해서 포즈 변화에 강한 특징을 학습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작위로 생성하고 자동 라벨링해서 데이터 풀을 확장하는 방법 또한 있었고요. 다만 공통적으로 정체성 보존이 불안정하고 배경 가림의 간섭에 취약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확산 모델, 디퓨전 모델이 등장해서 고해상도, 고품질 합성이 가능해졌고요. 좀 포즈나 조건부 제어에 있어서도 안정적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테이블 디퓨전, 컨트롤 넷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디퓨전 모델 역시도 정체성 제어가 충분치 않거나
배경이나 가림 등의 간섭으로 인해서 또한 포즈가 달라지면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네,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심 목표는 특징 중앙화입니다. 즉, 리아이디 모델이 추출한 특징 벡터들을 각 신원의 중심, 즉, 아이덴티티 센터로 모아서 최대한 노이즈를 줄이고 해당 데이터, 해당 실제 인물에 대한 신원 표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과정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특징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분석하는 피처 디스트리뷰션 어널리시스, 두 번째로 신원 정보를 이용한 이미지 생성 기법인 아이덴티티 가이드 패스트 제너레이션, 또한 라벨이 없는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NFC입니다. 먼저 리아이디 모델이 추출한 특징 벡터들이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아이디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인물에 대해서 여러 샘플을 리아이디 모델에 통과시키면 특징 벡터 FI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FI가 샘플 XI의 특징 벡터이고요. D가 특징 차원입니다. 이러한 각 차원 K에서 특징 FI랑 K들을 모아보면 독립적이고 동일한 분포를 따르는 변수가 됩니다. 즉, 샘플 수가 충분히 많을 때는 중심 극한 정리에 따라서 해당 값들이 정규 분포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근사할 수 있고요. 여기서 뮤K가 평균, 시그마 제곱 K, 시그마가 공분산 행렬입니다. 이런 식으로 리아이디 특징들이 자연스럽게 아이덴티 센터 주위로 모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사되는 이유는 리아이디 학습에서 주요 사용되는 손실 함수들이 들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리아이디의 학습에서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랑 컨스트럭티브 트리플 로스, 센터 로스 세 가지가 사용이 됩니다. 해당 세 가지 로스가 방향성은 다르지만 대부분 좀 클래스별로 어떠한 방향으로 정렬을 시키는 식으로 해서 모두 동일 아이디 특징을 평균주의로 집합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로스로 인해서 결국에는 리아이디 특징들은 특정 중심을 통해서 모이고 다별량 정규 분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즉,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출발점으로 해서 리아이디 학습이 본질적으로는 피처 어그레게이션 태스크인 점에 착안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논문에서는 리아이디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때 쓰이는 일반적으로는 해당 TSN1로 시각화를 하는데 이는 일부 아이디만 시각화할 수 있어서 좀 전체적인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매트릭 아이덴티티 덴시티 매트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표는 특징가 중심을 정교화한 이후에 유클리드 디스턴스 거리로 계산을 하는데요. 각 아이디에 대해서 정교화된 샘플들이 정교화된 여기가 중심이고요. 중심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전 아이디에 걸쳐서 평균낸 값입니다. 해당 값이 낮을수록 특징들이 아이디 중심에 더 잘 모여 있다는 의미이고요. 즉, 이 아이덴티티 덴시티 매트릭은 모델의 전반적인 특징 중앙화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네, 다음은 IPG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알아봤던 바와 같이 다음 그림처럼 다양한 사람의 다양한 포스 샘플을 늘리면 평균이 더 안정적으로 추정되고 개별 노이즈가 상쇄돼서 중심으로 잘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이미지를 좌우 반전시켜서 특징을 합치는 방법도 가능하긴 한데 본 연구에서는 해당 방식이 단순한 트릭이야 기여도가 불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논문에선 사용하지 않았고요. 다만 해당 논문에 제안하고 있는 IP장 NFSC의 순수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자가 이걸 도입할 경우에는 성능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IPG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 부분의 핵심은 같은 사람의 다양한 포즈 이미지를 안정적으로 생성해서 특징들을 실험 중심으로 더 강하게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해서 실제 포즈가 다른 고해 품질 보행자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신원 특징 H와 포즈 임베딩 이 포즈 여기서 H가 만들어지고 포즈 임베딩을 통해서 포즈 임베딩이 만들어지는데 해당 부분이 스테이블 디퓨전의 조건으로 들어가고요. 이게 매 스텝으로 노이즈를 제거하면서 목표 이미지를 복원하게 됩니다. 개념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ZT가 확산 상태이고요. 레이턴트 상태고 여기 엡실론 세타가 U넷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레퍼런스 U넷을 사용해서 기존 이미지 특징을 확산 과정에 주입을 하고 디노이징 U넷을 통해서 최종 타겟의 잠재 표현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조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주입하는지 보면 RPG 모듈에서 여기 IFR 부분이 있는데요. 이 IFR 모듈은 잡음을 죽이고 아이덴티티 정보를 더 안정적으로 활용하도록 만들어진 모듈입니다. 정확하게는 레퍼런스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만들어진 피처를 해당 모듈이 받아서 조건으로 넘겨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단순히 그대로 쓰지 않고 좀 재분배하고 저차원 블록화하여 넘겨줌으로써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으로 표현하면은 여기서 FX로 만들어진 모델에서 얻은 피처를 리니어랑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H를 뽑아내고요. 이 H가 어텐션 모듈의 키 밸류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를 사용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생성 이미지에서의 아이디 일관성을 높아지게 하는데요. 좀 생성 내내 그 기존 레퍼런스 아이디에 대한 정보를 이 아이디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강하게 보존하도록 유도하는 단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포즈 인코더입니다. 이 포즈 인코더는 입력 포즈 맵을 받아서 고차원 포즈 임베딩 이 포즈로 변환합니다. 블록 구성은 4개의 콤보 블록으로 계층적으로 채널 수가 증가하고 각 블록은 3바 이상 콤보, 스트라이트 콤보, 실루로 이루어져서 공간 해상도가 점차적으로 줄어갑니다. 또 마지막에는 320차원으로 매핑이 되고요. 또 이 포즈는 모든 타임 스테이에서 어떤 자세로 만들지를 강하게 통제하는데요. 좀 요약하면은 이전에 설명한 IFR이 시선 보존을 담당하고 이 포즈 인코더가 자세 제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까 보았던 그 H랑 E 포즈를 활용해서 해당 생성 모델을 어떻게 학습시키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학습은 실제 데이터의 참조 이미지와 목표 이미지를 같은 아이디에서 하나씩 뽑아서 쌍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레퍼런스는 IFR을 통해서 H로 나오고요. 타겟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포즈 인코더를 통해서 이 포즈로 변환됩니다. 또한 이 타겟 이미지는 사적 합순된 VA 인코더를 통해서 레이턴트 Z로 매핑이 되고 이러한 학습 과정은 예측된 노이즈랑 실제 노이즈랑 MSE 손실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요점만 설명하면은 참조의 아이덴티티를 H를 목표 포즈로 자연스럽게 옮기는 복원 경로를 학습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생성 결과가 동일 인물입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어떤 포즈를 생성하면 중앙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포즈가 동일하게 그 사람다움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 논문은 아이디별 특징 평균을 기준으로 가장 대표성 높은 포즈를 선택합니다. 선택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간단하게 해당 아이디의 모든 특징 FI의 평균을 계산하고요. 가장 그 평균에 가까운 그 포즈를 대표 포즈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실험에서는 대표 포즈들 중에서 8개 방향을 무작위로 선택을 하고요. 각 테스트 이미지마다 8장의 생성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렇게 대표성이 높은 포즈 세트를 확보하면 이후 특징 중앙화의 안전성과 효과가 더 커진다고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단계로 생성된 특징을 어떻게 원본과 합쳐 중앙화하는가입니다. 생성 단계가 끝나면 원본 특징 F랑 생성된 M장의 이미지의 특징 FI를
가중 평균한 뒤에 L2 정규화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과정을 통해서 최종 중앙화 특징을 얻게 됩니다. 수식을 보면 다음과 같고 여기서 주목하실 점이 에타가 있는데 이 에타가 생성 품질의 기어도 조절 계수입니다. 만약 생성물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아이디 정보만 담고 있으면 중앙화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고 그 강도를 이 에타로 안전하게 조정한다고 합니다. 결국에 이 부분 단계의 핵심은 마지막 L2 정규화인데요. 이 단계로 인해서 몰래 분포의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표현 품질만 정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뒤에 있는 아웃풋도 기존의 재랭킹과 킹 알고리즘과도 충돌 없이 결합 가능하다고 본 논문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좀 RPG 파이프라인의 전체이고 요약하면은 시선을 보존하고 포즈를 제어하고 대표 포즈 기반의 샘플을 확장한 다음에 이를 정규화, L2 정규화 집계를 통해서 기존의 특징을 실험 중심으로 더 강하게 모으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라벨이 없는 환경에서도 적용하는 NFC를 통해서 중앙화를 보완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방법은 상호 체근접 이온만을 활용해서 좀 더 안전하게 피처를 보강을 하는 방법인데요. 간단하게 해당 절차를 설명드리면 일단 모든 특징은 L2 정규화가 이루어지고요. 여기서 파라미터 K1과 K2가 있는데 이거는 설정하는 변수입니다. 각 샘플에 대해서 K1개만큼의 탑 K1개만큼의 이웃을 찾고요. 그 중에서도 여기에 속한 이것 중에서 이웃 중에서 탑 K2에 속한 그러니까 상대 기준에서 탑 K2에도 내가 포함된 상호 이웃인 경우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이 된 부분들 대한 특징들만 모아서 가중 평균을 하고 이를 L2 정규화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좀 라벨이 없어도 유사도가 높은 샘플끼리 좀 아이덴티티 센터 방향으로 보정이 된다고 하고요. RPG 없이도 단독으로도 효과가 있으며 결합할 시에는 샘플 확장과 이웃 보강으로 중앙화 효과가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익스페리먼트, 그중에서도 실험의 구현 세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정제 과정인데요. 기존 리아리 데이터셋에는 극도로 저하질이거나 자세 추정이 실패한 이미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학습 성능을 해치기 때문에 3.1절에서 설명드린 특징 분포 기반 접근을 활용해 참조 이미지 집합과 목표 이미지 집합을 새로 구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델 세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보행자 생성을 위해서 스테이블 디퓨전 버전 1.5의 사전 학습 가중치를 사용했고 VAE 인코더와 디코더는 공식 가중치를 그대로 고정했습니다. 리아이디 모델은 트랜스 리아이디를 사용했으며 마찬가지로 학습된 파라미터는 고정되었습니다. 학습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학습셋에서 1946명의 아이디를 수집하였고요. 학습 세팅 같은 경우에도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대표 자세 선택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마켓 1501 데이터셋에서 8개의 대표 포즈를 뽑았고요. 테스트셋의 각 이미지를 해당 포즈 기반으로 8개씩 생성하였습니다. 생성 과정은 다음과 같은 설정을 따랐고요. 또 리아이디 테스트 세팅 같은 경우에도 생성 이미지에는 카메라 아이디가 없기 때문에 일관성을 위해서 해당 아이디를 제거하고 테스트했습니다. 또한 효과 검증을 위해서 이미지 플립 트릭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파라미터도 데이터셋별로 다르게 설정했는데요. 설정된 건 데이터셋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네, 다음은 소타 기법들의 제한 방식들을 적용했을 때의 향상입니다. 해당 프레임워크의 뛰어난 특징 강화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CNN 기반 모델과 VIT 기반 모델로 나누어 세 가지 리아디 태스크의 최신 기법 모델을 선정하여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결과는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서로 다른 모델에서도 좀 데이터 환경에서도 해당 모델이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재랭킹 없이도 성능 향상이 있었다는 점이고, 이를 통해서 세계 벤치마크에서 새로운 소타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에는 리아이디 백본의 훈련 없이 리아이디가 가능한지에 대한 실험, 즉 추가 파라미터 업데이트 없이도
생성 기반 샘플의 확장과 특징 중화만으로 유의미한 성능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입니다. 먼저 이 실험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트랜스 리아이디는 VIT를 이미지 대 사전 학습으로 시작하고 리아이디 학습 단계에서 대조 학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보셨듯이 그 이전에 분포 어널리시스에서 보셨다시피 대조 손실은 같은 레이블의 특징을 군집화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논문은 여기에 더해서 IPG로 생성한 이미지들이 동일 실험 일관성을 갖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같은 레이블에 해당하는 다포즈 샘플을 테스트 시점에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학습 없이도 동일 아이디의 다양한 포즈 샘플을 중앙화할 시에 표현력이 눈에 띄게 향상될 수 있다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우선 결과를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행이 학습 없이 기본 특징만 원래 모델을 썼을 때 나오는 성능인데요. 그에 비해서 RPG NFC가 붙었을 때 성능이 매우 느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결과 자체가 학습이 없이도, 그러니까 백본에 추가적인 학습 없이도 좀 생성된 RPG와 같은 생성 모듈과 NFC와 같은 중앙화만으로도 어느 정도 실험 구간의 성능이 확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또한 이게 TSNE 결과인데요. 이 오리지널에 비해서 이번 그 실험한 아워스가 좀 더 각 객체 간의 특징이 중앙으로 밀집되고 명확히 분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량 지표와 함께 분포적 관점에서도 중앙화가 성공했음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반복론의 핵심 구성 요소들의 기여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어블레이션 스터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NFC와 IPG의 역량을 개별적으로 확인한 결과인데요. 첫 번째 표를 보시면은 NFC와 IPG를 개별적으로 또 테스트해 봤을 때 확실히 추가했을 때 성능이 베이스보다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NFC, IPG 각각에 대해서도 갤러리와 쿼리 이미지 각각에 넣었을 때 넣지 않는 것에 비해서는 성능이 조금씩은 향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IFR 모듈에 대한 효과를 테스트한 결과인데요. 마켓 1501 이미지에서 7장의 이미지를 뽑아서 각기 다른 포즈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IFR 모델을 적용한 게 여기 첫 열들이고요. 바로 다음 열이 적용하지 않고 생성한 결과인데, 그냥 보기에도 실제 레퍼런스를 더 잘 만들어낸 레퍼런스의 기존 특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게 IFR을 사용한 결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성된 이미지의 수가 성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분석했는데요. 대표 포즈에서 더 많은 이미지를 생성할수록 좀 노이즈가 줄고 결과적으로 아이디 표현력이 강화되어 매칭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는데, 여기 결과표를 보시면은 N이 늘어날수록 결과적으로 모든 경우에서 성능이 전부 다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시각화에 대한 결과인데요. 이 그림은 그 하나의 모델로 마켓 1501이랑 그 나머지 세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대표 포즈 8개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포즈는 달라지지만 같은 아이디의 실험적 특징, 예를 들어서 일복 패턴이나 체형, 소지품, 윤곽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외선이나 가림 같은 그런 조건에서도 이 신원이 확실히 보존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무작위로 인물을 선정하고 무작위로 포즈를 적용한 예시인데요. 해당 결과가 많아서 전부 일일이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까다로워 보이는 포즈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생성이 되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IPG가 특정 포즈 템플릿에 가적합되지 않고 다양한 포즈 분포에서도 강건하게 동작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에 대한 결론을 요약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리아이디 백본에 학습이 필요 없는 새로운 리아이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실험 중심을 활용해
특징 중앙화를 통해 샘플별 노이즈를 줄이고 시선 표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덴티티 가이디드 페데스트리안 제너레이션, 즉 RPG 패러다임을 통해서 동일 인물의 고품질 다자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요. 이 과정은 가시광선, 적외선, 그리고 가린 상황에서도 시선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제한된 NFC 알고리즘은 기존 특징 분포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잠재적인 양성 샘플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방법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재랭킹 기법과도 결합 가능해서 확정성과 유연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해당 연구는 별도의 학습 없이도 리아이디 모델의 성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고, 이를 시사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아이덴티티 가이드 피디스트리언, 그러니까 장표에서 15번 장에 있는, 어, 부분에 대해서 네, 질문이 있습니다. 이때, 이게, 이 부분에서 이제 대표 포즈 개념을 넣어서 이제 결국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평균에서 가장 가까운 놈을 대표인 이제 코드북으로 선정했다라는 느낌이 네, 받아들여지는데, 이걸 했을 때, 이제 정확히 어떻게 왜 성능이 좋아졌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네, 스테이블 디퓨전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전체 프레임워크를 보면은 그 원본 오리지널 모델이 아니죠. 이 이미지를 넣고 거기에 대한 벡터 해당 리아이드 모델에 대해서 피처를 추출을 하고 추가적으로 사실 여기 8개의 기본 포즈를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 포즈도 입력을 받아서 여기 RPG에서 이 8개에 대해서 그 또 추가적으로 타겟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그 타겟 이미지에서 저도 대표 이미지가 생성이 돼서 선택을 하고 거기 그 부분에서 또 그 지표들을 서로 퓨전해가지고 넘기는 부분인데 어 결국에는 아무래도 좀 원하는, 그러니까 입력을 조건을 주는 포즈와 최대한 좀 유사한 느낌으로 또 선정을 하는 게 모델의 성능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라고 저도 읽으면서 생각은 하긴 했는데요. 그 부분이 정확히 뭐 어떤 식으로 더 자세하게는 설명이 없었어가지고 혹시라도 읽어보고 더 내용이 있으면 제가 따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작게 하나가 더 있는데, 네. 혹시, 네, 이쪽에서 컨트라스티브, 네, 이게 발음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대조적 방식을 통해가지고, 장표 22번에서 보면 군집화가 잘 되었다고, 네, 나와 있었는데, 혹시 이 대조학습 방법은, 정확히 네. 네, 제가 발표를 좀 놓쳤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예, 어떻게 대조학습 방법으로서, 작동했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이게 그 리아이디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로스들이 결국에는 이 피처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종류마다 다르긴 한데, 좀 콘서티브 러닝의 로스 같은 경우에는 좀 같은 이미지는 가깝게 다른 이미지는 멀게 이런 식으로 그 이렇게 로스로 분포를 만들게 되는데, 이 과정 자체가 사실상 데이터가 많이 모였을 때 결국엔 중심 극한 정리로 인해서 정규 분포를 띠게 된다라는 게 해당 논문에서 시작한 아예 첫 번째 전제였기 때문에 그 전제를 기반으로 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혹시 네. 피처 센트럴라이제이션 방법을 쓴 다음에, 이제, 아이덴티티 가이디드 디퓨전 프로세스에서 이제 네, 그러니까 KV 있을 때 이제 리니어로
이제 프로젝션 내려주는 그 부분이 리디스트리뷰트 돼가지고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식과 비슷하게 작동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혹시 부분입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장표, 그러니까 여기 결국엔 논문의 주요 아이디어는 IPG랑 NFC 부분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번 IPG 방법 같은 경우가 이제 결국에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방법 중 하나로 이제 네, 생각하면 되는 혹시 부분입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게 사실 이 논문에 제안하고 있는, 만들어낸 부분은 그 부분이 맞는데, 아예 그 IPG랑 NFC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기본 전제 자체가, 그 리아이디 모델 자체가 그 특징 팩터들이 모였을 때, 어두도 조항이 모였을 때, 결국엔 신원 센터, 아이덴티티 센터로 결국엔 수렴한다가 기본 전제였어서, 이를 수렴으로 하게 되는 이유 자체가 이 리아이디 모델이 결과적으로 학습되는 로스가 그런 식으로 만들게 유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그 NFC가 그 이제 그뭐 뮤추얼 리얼리스트 네이버후드에서 이제 아이디 구별성을 강화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큰 기여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혹시 부분입니까? 네. 이 NFC 같은 경우도 하면은 좋다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상 RPG보다는 그렇게 저희 엑스페리먼트에서 봤다시피 성능 향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고요. 다만 뭐 따로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한 부분도 아니고 후처리적인 영역이라서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